선생님이 그 유명한 한 레지던트가 말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청소부에서 자문위원이 되신 거 맞죠? 네. 독특한 경력이죠. 민우가 웃었다. 학생들이 웃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 저는 15년 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면허, 경력, 명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인간이 되는 게 먼저라는 것을. 같은 시각, 재훈은 강단식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었다. 최재훈, 이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겠나? 강 교수가 물었다. 재훈이 일어섰다. 먼저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답이야. 네 아버지한테 배운 거니? 네, 교수님. 재훈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훌륭한 스승을 두었구나. 며칠 후 민우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한 여자와 10세 소녀가 다가왔다. 민우를 알아봤다. 선생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우가 돌아봤다. 네? 저희 딸을 살려주신 분이시죠? 민우는 소녀를 봤다. 한 달 전 응급실에서 봤던 아이였다. 이제는 건강하게 웃고 있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지민이에요. 지민아,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네, 이제 안 아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여자가 울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민이 민우에게 그림을 건넸다. 선생님, 이거 제가 그렸어요. 민우가 그림을 받았다. 아이가 그린 그림. 민우가 자신을 구하는 모습. 나중에 저도 의사 될 거예요. 선생님처럼.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지민아.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네. 2년이 흘렀다. 재훈은 이제 레지던트가 됐다. 병원 복도를 회진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민우는 정기적으로 강의하며 젊은 의사들을 가르쳤다. 그의 강의는 항상 만원이었다. 어느 날, 수술실 관찰실. 재훈의 첫 집도 수술이 있는 날이었다. 관찰실에는 민우, 강단식 교수, 수진, 그리고 여러 동료들이 있었다. 아래 수술실에서 재훈이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다. 박준혁이 옆에서 보조했다. 메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간호사가 메스를 건넸다. 재훈의 손이 떨렸다. 관찰실의 민우가 유리를 잡았다. 긴장했다. 괜찮을 거예요. 수진이 민우에게 말했다. 알아. 하지만 아빠 마음은 어쩔 수 없네. 민우가 웃었다. 수술이 시작됐다. 재훈의 손이 점점 안정됐다. 정확한 절개, 깔끔한 지혈. 손놀림이 아버지를 완전히 닮았군. 강 교수가 감탄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수술이 진행됐다. 복잡한 관상동맥 우회술이었다. 재훈은 침착하게 각 단계를 진행했다. 재훈아, 잘하고 있어. 박준혁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봉합. 재훈의 손이 완벽하게 움직였다. 봉합 완료했습니다. 활력 징후 안정적입니다. 수술 성공이야. 완벽했어, 재훈아. 관찰실에서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눈물을 흘렸다. 잘했어, 아들. 정말 잘했어. 수술 후 재훈이 탈의실에서 수술복을 벗고 있었다. 손이 아직 떨렸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다. 재훈아. 재훈이 돌아봤다. 아빠. 민우가 재훈을 꽉 안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떨려서 실수할 뻔했어요. 아니야. 완벽했어. 내가 봤어. 아빠가 옆에 계셔서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네 실력이야. 둘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아빠, 고마워요. 모든 것을. 나야말로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5년 후 봄날. 병원 정원에 벚꽃이 만개했다. 민우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의학의 인간학, 젊은 의대생이 다가왔다. 최민우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청소부에서 자문위원이 되신. 그 이야기. 옛날 애기죠.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처럼? 왜? 선생님은 진짜 의사니까요. 민우는 학생을 바라봤다. 진짜 의사는 따로 없어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짜 의사예요. 명심하겠습니다. 학생이 떠났다. 재훈이 레지던트 가운을 입고 다가왔다. 이제는 3년차가 됐다. 아빠, 여기 계셨네요. 회진 끝났니? 네. 오늘 환자 한 분이 퇴원하셨어요. 완전히 회복하셔서. 잘했구나. 그 환자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우시더라고요. 그 느낌 알지? 네. 이게 바로 아빠가 말씀하신 거죠. 의사의 보람. 민우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훌륭한 의사가 됐어.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 노력이야. 벚꽃이 피 바람에 날렸다. 아름다웠다. 아빠, 한 가지 말씀드려도 돼요? 그래. 다음 달에 수진이와 제가 아기가 생겼어요.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정말이니? 네, 할아버지 되실 준비하세요. 민우가 재훈을 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잘 해냈어. 함께. 몇 개월 후 병원 강의실. 민우가 은퇴 전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의실은 가득 찼다. 많은 의료진들이 왔다. 오늘이 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에이, 학생들이 아쉬워했다.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죠.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집중했다. 의학은 과학입니다. 하지만 의료는 예술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그건 바로 존중입니다. 환자를, 동료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모두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기립박수가 터졌다. 재훈도 일어서서 박수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민우는 강의실을 둘러봤다. 그의 인생이 이 순간에 완성됐다. 마지막 날 민우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모두가 박수로 배웅했다. 최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강의에 정말 도움됐어요.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민우는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7층에 도착했다. 예전에 청소하던 곳. 한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민우가 다가갔다. 수고하십니다. 청소부가 놀라며 일어섰다. 최 선생님, 괜찮습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압니다. 덕분에 환자들이 안전해요. 감사합니다. 청소부가 감동했다. 민우는 일어서서 창밖을 봤다. 15년 전 같은 자리에서 젊은 민우가 수술복을 입고 서 있었다. 1년 전 청소부 민우가 걸레를 들고 서 있었다. 지금 정장을 입은 민우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저녁 민우의 집, 온 가족이 모였다. 민우, 재훈, 수진, 그리고 갓난아기.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수진이 아기를 건넸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아기가 민우를 보며 웃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민재요. 아빠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아빠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민재를 잘 키울게요. 넌 이미 훌륭한 아버지야. 재훈이 아기를 다시 안았다. 민재야, 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셨어. 아니, 지금도 그래. 민우가 웃었다. 과장이야.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의학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뭐였는데? 인간이 되는 것. 그게 의사가 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 민우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손주를 바라봤다.
그의 인생이 이어지고 있었다. 몇 년 후, 민우는 집 근처 공원에서 손주와 산책하고 있었다. 민재는 이제 5살이 됐다. 할아버지도 의사였어요. 민재가 물었다. 응? 옛날에 나도 의사 될 거예요. 그래? 왜?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민우가 민재를 안아 올렸다. 그래, 훌륭한 꿈이구나. 하지만 기억해.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좋은 사람. 응.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 그게 먼저야. 할아버지처럼요. 민우가 웃었다. 할아버지는 아직 배우고 있어. 너도 나도 평생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민재가 할아버지의 목에 매달렸다. 민우는 손주를 안고 천천히 걸었다. 하늘에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민우는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인생, 의사에서 청소부로, 그리고 다시 교육자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평화. 할아버지, 왜 웃어요? 민재가 물었다. 그냥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요. 민우가 민재를 꽉 안았다. 할아버지도, 병원. 재우는 이제 지도 전문의가 됐다. 젊은 인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오늘은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훈이 강의실에서 말했다. 최민우 선생님이시죠? 한 인턴이 물었다. 네, 아버지는 천재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15년간 청소부로 일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학생들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의사의 본질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 사랑은 수술실에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를 하든 강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환자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의사라고. 저도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함, 희생, 그리고 사랑. 이것들이 진정한 의사를 만듭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날 저녁, 재훈은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아빠, 오늘 학생들한테 아빠 이야기 했어요. 그래? 부끄럽네.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민우가 웃었다. 넌 좋은 선생님이구나.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야. 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지. 재훈이 민우 옆에 앉았다. 아빠, 후회 안 하세요? 15년을. 전혀. 그 15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그래도. 재훈아, 인생은 항상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 불완벽함이 우리를 만들어. 나는 15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웠어. 겸손함, 인내심,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가족의 사랑, 환자를 향한 사랑, 삶을 향한 사랑. 그게 전부야. 재훈이 아버지를 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아들. 10년 후. 민우는 이제 78세가 됐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주 민재가 이제 15세가 됐다.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생물시험 100점 받았어요. 잘했구나. 의대 꼭 갈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민우가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야, 할아버지가 한 가지 말해줄게. 네? 의사가 되는 것도 좋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알아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잊지 마.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치유하는 거야.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할아버지처럼요. 할아버지는 아직 부족해. 평생 배우는 거야. 민재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민재야. 재훈이 멀리서 걸어왔다. 이제는 병원 부교수가 됐다. 아빠, 집에 갈 시간이에요. 민우가 일어섰다. 조금 느렸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세 대가 함께 병원을 나섰다. 병원 입구에서 민우가 뒤를 돌아봤다. 30년 전 그는 천재 의사였다. 15년 전 그는 청소부였다. 10년 전 그는 교육자였다. 지금 그는 그냥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민우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그의 인생은 원을 그렸다. 시작점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더 현명하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병원 창문에서 민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모두가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한 젊은 의대생이 동료에게 말했다. 저분 보여? 저분이 최민우 선생님이야. 전설의 의사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분이 진짜 의사라는 거야. 직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언젠가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민우의 인생은 이렇게 말해준다. 진정한 치유는 손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직함이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을 정의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민우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아들의 존경, 손주의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평화. 그는 더 이상 천재 의사도 불쌍한 청소부도 아니었다. 그는 그냥 민우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완벽했다. 병원 정원의 벚꽃나무 아래 그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가 있었다. 최민우, 환자안전자문위원, 2015-2003교. 진정한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 사람은 15년간 이 병원의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병원 어딘가에서 한 젊은 의사가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속에는 민우의 가르침이 살아있었다. 치유는 계속된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우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최민우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켰고 아들에게 진정한 의사의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직함이나 지위가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봉사하는가입니다. 최민우는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의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진정한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최민우처럼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생 역정극장은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단어 수 약 15,000 단어. 재훈은 주저앉아 울었다.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하신 거예요? 민우가 다가가 앉았다.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아빠는 의사였는데 실패했다는 그림자를 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저는 아빠가 부끄러워서. 알아. 네가 부끄러워하는 거 다 알았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가 재훈을 안았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네 아빠일 뿐이야. 둘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그날 밤 민우와 재훈은 처음으로 진솔하게 대화했다. 이제 거리감이 없었다. 아빠, 지금이라도 다시 의사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훈이 물었다. 아니야. 면허가 취소됐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해.
하지만 아빠는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요. 진실을 밝히면. 재훈아,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야. 그리고 나는 지금도 행복해.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빠, 제가 꼭 좋은 의사 될게요. 아빠가 못다한 꿈을 제가 이룰게요. 내 꿈이 아니라 네 꿈을 이뤄.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런데 재훈아, 혹시 공부하는데 내가 도와줘도 될까? 당연하죠. 아빠가 천재 의사였는데. 천재는 무슨, 이제 다 녹슨 늙은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그려준 노트 봤어요. 완벽했어요. 민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함께 공부하자. 아빠가 아는 걸 다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15년 동안 묻어뒀던 지식들. 이제 너한테 물려줄 시간인 것 같아. 한 달이 지났다. 재훈의 실력은 놀랍게 향상됐다. 매일 저녁 강 교수와 공부하고 밤에는 민우에게 배웠다. 어느 날 강의실에서 강 교수가 질문을 던졌다. 관상동맥 우회술 시 인터널 메모리 아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훈이 손을 들었다. IMA는 정맥 그래프트에 비해 장기 개통률이 우수합니다. 10년 개통률이 90% 이상이고 동맥경화에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해. 최재훈, 많이 늘었구나.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재훈을 봤다. 수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기말고사 날, 재훈은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들어갔다. 지난 한 달간 아버지와 함께 공부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민우가 화이트보드에 심장을 그리며 설명했던 순간들. 이 부분이 LAD가 분기하는 지점이야. 여기가 막히면 수술할 때는 이 각도로 접근해야 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야. 기술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야. 재훈은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다. 답안지를 검토하고 자신 있게 제출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다.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재훈이 다가갔다. 최재훈, 92점 A. 재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빠, 해냈어요. 수진이 달려와 재훈을 안았다. 재훈아, 정말 대단해. 민석도 다가왔다. 와, 재훈아, 진짜 대박이다. 중간고사 45점에서 기말 92점. 열심히 했어. 비결이 뭐야? 재훈은 잠시 생각했다.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 그날 저녁, 재훈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우를 찾았다. 7층에서 민우가 청소하고 있었다. 아빠, 민우가 돌아봤다. 재훈아, 무슨 일이야? 재훈이 성적표를 보였다. 92점이에요.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눈물이 글썽였다. 정말? 정말이니? 네, 아빠 덕분이에요. 민우가 재훈을 꽉 안았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뭘, 네가 잘한 거지. 둘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이틀 후 밤 병원 응급실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응급차가 도착했다. 10세 여자아이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다. 의식이 없었다. 차량 사고. 다발성 외상,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심장 초음파, 빨리. 초음파를 보는 의사의 얼굴이 굳었다. 심낭 삼출, 심장 압전, 흉부외과 호출해야 해요. 지금 당직 누구야? 박준혁 교수님인데 다른 수술 중이세요. 다른 의사는 전부 수술 중이거나 다른 응급 환자 보고 계세요. 아이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심박수가 떨어졌다. 안 돼. 심장이 멈추려고 해. 복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민우. 그는 청소 카트를 잡고 있었다. 손이 떨lat다. 누구든지 심낭천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민우는 응급실 입구에 섰다. 안을 봤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이 패닉에 빠져 있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아이 엄마가 울부짖었다. 민우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스쳤다. 젊은 날 수술하던 모습,
완벽한 손놀림, 살아나는 환자들, 감사하는 보호자들. 민우는 청소 카트를 놓았다. 응급실로 걸어 들어갔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모두가 돌아봤다. 누구세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물었다. 심낭천자 할 수 있습니다. 민우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 말했다. 당신이 의사예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는 3분 안에 죽습니다. 아이의 모니터, 심박수가 계속 떨어졌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해보세요. 민우는 손을 씻었다. 장갑을 꼈다. 그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15년의 공백이 사라졌다. 심낭천자 키트, 초음파, 그리고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준비했다. 민우는 아이 옆에 섰다. 초음파를 봤다. 심낭에 약 200cc 정도 삼출. 심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우는 바늘을 들었다. 정확한 각도를 계산했다. 검상돌기 하방, 왼쪽 45도 각도로 삽입합니다. 바늘이 들어갔다. 완벽한 각도, 완벽한 깊이.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바늘에서 피가 나왔다. 심낭액, 배액 시작합니다. 주사기로 천천히 뽑아냈다. 아이의 모니터, 심박수가 오르기 시작했다. 심박수 회복 중입니다. 계속 배액합니다. 더 많은 액체가 나왔다. 아이의 얼굴에 색이 돌아왔다. 완벽합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놀라며 말했다. 민우는 바늘을 뺐다. 상처를 드레싱했다.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와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민우는 장갑을 벗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박준혁 교수가 급히 들어왔다. 응급 환자가 어디? 그는 민우를 봤다. 얼굴이 굳었다. 민우 형, 침묵. 민우와 박준혁이 마주봤다. 15년 만이었다. 준혁아, 오랜만이다. 형이 왜 여기? 그는 민우의 청소부 유니폼을 봤다.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교수님, 아십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물었다. 박준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제 스승님이십니다. 최민우 선생님, 이 병원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였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민우는 고개를 돌렸다. 환자 상태 확인하십시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는 응급실을 나가려 했다. 형, 기다려요.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복도로 나온 민우는 벽에 기댔다. 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15년 만의 수술. 아직 남아있었구나. 그는 혼잣말했다. 다음 날 병원이 소란스러웠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수군거렸다. 들었어? 어젯밤 청소부가 응급 심낭천자 했대. 말도 안 돼. 청소부가 어떻게? 나 봤어. 완벽했어. 전문의보다 나았어. 박준혁 교수님이 그 사람을 스승님이라고 불렀대.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그날 오후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재훈 학생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홍보팀입니다. 혹시 최민우 씨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아버님께서 응급 환자를 구하셨습니다. 뉴스에 나올 예정인데 연락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환자를 구했다고? 네. 10세 여아의 응급 심낭천자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재훈은 전화를 끊고 급히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다. 뉴스 헤드라인. 청소부가 의사 역할, 응급 환자 살려. 15년 전 천재 의사, 청소부로 일하며 환자 구해. 재훈은 기사를 읽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재훈아, 아빠한테 전화해야 해.
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기자들이 병원에 몰려왔다. 카메라, 마이크. 민우는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발견했다. 최민우 씨, 잠깐만요. 왜 15년간 숨어 계셨습니까? 당시 의료사고 진실은 무엇입니까?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박준혁 교수가 나타나 그를 보호했다. 여러분, 지금은 곤란합니다. 나중에 공식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박준혁 교수 연구실. 민우와 박준혁이 마주 앉았다. 침묵. 형, 15년 동안 이 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박준혁이 물었다. 응.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해서 뭐 하나? 이미 끝난 일인데. 형, 제 잘못인데. 제가 실수했는데. 박준혁이 눈물을 흘렸다. 준혁아, 형이 저 대신 모든 걸 짊어지셨잖아요. 면허도, 경력도, 명예도. 그만해. 너는 좋은 의사가 됐잖아. 그걸로 됐어. 안 됐어요. 형은 청소부로 15년을 살았는데 나는 괜찮았어. 내 선택이었으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형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아니야. 왜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나는 지금도 행복해. 아들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형의 실력이 어제 봤어요. 형은 여전히 최고예요. 15년의 공백이 있어. 이제는 늙었어. 아니에요. 형의 손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형, 다시 돌아오세요. 의료계로. 준혁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면허 복구 신청하고 병원에서도 추천서 쓰고. 아니야. 나는 이미 그 길을 떠났어. 왜요? 왜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선택이야. 나는 아들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해. 의사로 돌아가면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솔직히 두려워. 다시 실수할까봐. 형은 실수 안 하셨어요. 절대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인간이야. 박준혁은 민우를 바라봤다. 이해하지만 안타까워했다. 그날 저녁 민우의 집. 재훈이 집에서 민우를 기다렸다. 민우가 들어왔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아빠, 재훈이 달려가 안았다. 재훈아, 들었구나. 아빠,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진 않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이를 살렸잖아요. 운이 좋았어. 재훈은 민우를 봤다. 아빠, 이제 다시 의사로 돌아가실 거죠? 아니야. 왜요? 그건 내 길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천재 의사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어제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그건 우연이었어. 15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아. 아빠는 저 때문에 포기하시는 거죠? 재훈이 눈물을 흘렸다. 침묵. 저 때문에 의사로 돌아가지 않으시는 거죠? 저를 돌봐야 하니까. 재훈아, 그게 아니야.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네 아버지로 사는 거야. 하지만 재훈아, 들어봐. 의사가 되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너와 함께 있으니까. 재훈은 울면서 아버지를 안았다. 며칠 후 병원 이사회가 열렸다. 병원 이사들과 의료진이 모여 있었다. 박준혁도 있었다. 어제 사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최민우 씨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사장이 말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하지만 환자를 살렸습니다. 응급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박준혁이 일어섰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교수, 말씀하세요. 최민우 선생님은 15년 전 억울하게 이 병원을 떠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의료사고. 최 선생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마취 약물을 잘못 투여했고 최 선생님이 대신 책임을 지신 겁니다.
박 교수, 이건 중대한 고백입니다. 죄송합니다. 15년 동안 비겁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최민우 씨는 무고하게. 네,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병원에도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이사장이 말했다. 감수하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습니다. 최민우 씨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최소한 선생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다음 날 민우가 이사장실로 불려왔다. 최민우 씨, 앉으세요. 이사장이 말했다. 민우가 앉았다. 먼저 15년 전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박준혁 교수로부터 진실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억울하게 당하셨다는 것을. 그건 이미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으로서는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면허 복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복직도 추천하겠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죠?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소부로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선생님의 재능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재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이사장은 민우를 이해하는 표정으로 봤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죠. 의료진 교육 담당으로 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공식 직함은 환자 안전 자문위원. 젊은 의사들에게 선생님의 경험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침묵,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가르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무 시간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민우는 고민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와 재훈이 대화했다. 재훈아, 내 의견을 듣고 싶어. 무슨 일이에요? 민우는 병원의 제안을 설명했다. 정말요? 그건 좋은 기회잖아요. 재훈이 놀랐다. 하지만 아빠가 그 일을 하면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거야. 괜찮아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정말? 네. 그리고 아빠가 행복한 게 저한테도 좋아요. 나는 지금도 행복한데. 아빠, 저 알아요. 아빠가 의학을 사랑한다는 거. 어제 아빠 얘기 들었어요. 환자를 살릴 때 아빠 눈이 빛났대요. 누가 그러던 박준혁 교수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래. 아빠의 재능을 묻어두지 마세요. 그건 아빠만의 것이 아니에요. 환자들의 것이기도 해요. 민우는 아들을 바라봤다. 어느새 성숙해진 모습. 네가 언제 이렇게 컸니?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가 키워주셔서요. 둘은 웃었다. 한 달 후 민우는 병원 강의실에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이 아니었다. 명찰. 최민우 환자 안전자문위원. 앞에는 20명의 젊은 의사들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그 유명한 한 레지던트가 말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강 교수가 담배를 피우며 멀리를 바라봤다. 내 아버지 뭐 하신대? 재훈은 망설였다. 병원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과? 청소 일을. 강 교수가 재훈을 봤다. 청소부? 네. 대단하네. 침묵.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야. 네가 여기서 버티려면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 해. 네 아버지도 너 자신도.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야. 의사가 되어도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강 교수가 담배를 끄고 문으로 향했다. 잘 생각해봐.
인생은 길어. 일주일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있었다. 재훈이 천천히 다가갔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재훈은 게시판을 봤다.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 최재훈 45점 F.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렸다. 야, 최재훈 45점이래. F 받으면 재수강 해야 되는 거 아냐? 민석이 다가왔다. 재훈아, 괜찮아?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게시판을 바라봤다. 재훈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수진이 울먹였다. 45점. 재훈이 멍하게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재훈은 강단식 교수 연구실로 갔다. 들어와. 강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훈이 들어가 앉았다. 45점. 이건 심각한 점수야. 강 교수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번 학기 기말고사에서 적어도 85점 이상 받아야 학점이 C라도 나와. 노력하겠습니다. 재훈아, 내가 옥상에서 한 말 기억나? 네.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해?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포기하면 그 희생이 무의미해져요. 그게 네가 의사가 되려는 이유야.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아니요. 저도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만으로는 안 돼. 의학은 과학이야.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배우겠습니다. 강 교수는 재훈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내가 개인 교습해줄까? 예, 재훈이 놀랐다. 조건이 있어. 기말고사에서 90점 이상 받아야 해. 못 받으면 자퇴하는 거야. 침묵.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더 늦기 전에 맞는 길을 찾든지 아니면 제대로 각오를 다지든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는 나중에 해. 내일부터 매일 저녁 7시에 여기로 와. 1시간씩 할 거야. 네. 그리고 재훈아. 네? 내 아버지한테 감사해. 좋은 아들 키우신 거야.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저녁, 민우의 집. 민우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재훈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 그는 정성스럽게 요리했다. 하지만 표정은 피곤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쓰러진 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문이 열리고 재훈이 들어왔다. 어서 와. 시험 어땠니? 괜찮았어요. 재훈이 가방을 내려놓았다.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어서 씻고 와. 재훈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방 안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는 의학 교재들이 쌓여 있었다. 벽에는 의사가 되자 라고 쓴 목표판이 있었다. 재훈은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거실에서 민우와 재훈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많이 먹어.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지. 네. 아빠는 오늘 병원장님한테 칭찬받았어.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요? 응. 덕분에 보너스도 조금 받았어. 이번 달은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돼. 재훈은 밥을 먹다가 멈췄다. 아빠. 응?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의대를 그만둔다면. 민우의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냥 만약에요. 재훈아, 무슨 일 있니?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빠는 믿어. 근데 만약에 제가 재능이 없다면요? 재능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어. 아빠는 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래, 아빠는 잘 모르지. 하지만 너를 믿어. 만약에 제가 실패하면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건 낭비가 아니야. 네 꿈을 위한 투자야. 저는 자신이 없어요. 민우가 테이블 너머로 재훈의 손을 잡았다. 재훈아, 들어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빠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 너를 혼자 키우면서.
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 근데 너라는 이유가 있었어. 너를 보면서 버틸 수 있었어. 너도 그래. 힘들어도 버텨. 네 꿈이 거기 있잖아.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재훈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의학 교재를 꺼냈다. 심장외과학 제3판 페이지를 넘겼다. 관상동맥에 대한 상세한 다이어그램. 그의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움직였다. 각 혈관을 따라 그려갔다. LAD는 전벽과 심천부, LCX는 측벽.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멈췄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옆방에서 재훈의 신음소리,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민우는 책을 덮었다. 하지만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15년 만에 다시 의학 지식을 만진 손. 민우는 빈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상세한 해부학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했다. 심장의 구조, 혈관의 분포, 각 부위의 설명. 그의 손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1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1시간 후 완벽한 해부학 노트가 완성됐다. 민우는 그것을 재훈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메모지를 붙였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빠. 그는 재훈의 잠든 얼굴을 봤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그는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일어나 책상 위의 노트를 발견했다. 펼쳐봤다. 엄청나게 상세한 해부학 그림들. 이게 뭐야? 재훈이 놀랐다. 메모지를 봤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빠. 아빠가 이걸 그렸다고? 어떻게? 그는 노트를 자세히 봤다. 모든 구조가 정확했다. 전문가 수준이었다. 아빠, 당신은 누구세요? 아침 식사 때 재훈이 노트를 들고 나왔다. 아빠, 이거 아빠가 그린 거예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인터넷 찾아봤어. 내 교과서도 좀 참고하고. 인터넷만 봐서는 이렇게 못 그려요. 이건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냥 열심히 했어.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빠가 의학을 공부한 적 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 옛날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 그냥 취미로. 취미로 이 정도로. 재훈아, 밥 먹자. 식겠어. 아빠는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숨길 게 뭐 있니? 아빠는 그냥 청소부야. 하지만 재훈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미래야.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다. 다음 주부터 재훈은 매일 저녁 강교수와 개인 교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그려준 노트를 공부했다. 한 달이 지났다. 재훈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은 병원 인사과 사무실로 갔다.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어둡고 조용한 사무실. 재훈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캐비닛을 열었다. 직원 인사 기록, CC 최민우 파일을 꺼냈다. 인사 기록, 이름 최민우, 직급 청소 미화원, 입사일 2010년 3월 1일, 이전 경력 없음. 재훈은 혼란스러웠다. 이전 경력이 없다고? 그럼 아빠는 정말. 그는 파일을 더 뒤졌다. 맨 뒤에 오래된 서류가 있었다. 특별 채용 추천서 박준혁 교수. 재훈은 읽었다. 최민우 씨를 본 병원 미화원으로 특별 채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은 과거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병원에 대한 애착이 깊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박준혁 교수. 왜 심장외과 교수가 청소부 채용을 추천하지? 재훈은 급히 파일을 넣고 나왔다. 다음 날 그는 도서관에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최민우 의사 수많은 결과가 나왔다. 오래된 신문기사 2008년
천재 심장외과의 최민우 박사, 최연소 천례 달성, 재훈의 눈이 커졌다. 기사를 클릭했다.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 최민우 박사 41세가 국내 최연소로 관상동맥 우회술 천례를 달성했다. 최 박사는 뛰어난 수술 실력으로 사진이 있었다. 젊은 민우가 수술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확대했다. 아빠, 더 검색했다. 또 다른 기사, 2009년 최민우 박사 의료사고 논란. 의사 면허 정지. 서울중앙병원의 저명한 심장외과 의사 최민우 박사가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자는 회복했으나 수술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재훈은 화면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아빠가 의사였어. 더 많은 기사들. 최민우 박사 실종. 천재 외과의의 몰락. 최민우 행방불명. 재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왜 말 안 하신 거야? 그날 오후 재훈은 병원으로 갔다. 민우를 찾았다. 7층 복도에서 민우가 청소하고 있었다. 재훈은 복도 끝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민우는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젊은 의사 2명이 지나가며 민우를 봤다. 무시하듯 지나갔다. 민우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길을 비켜줬다.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민우가 돌아봤다. 재훈을 발견했다. 재훈아, 여긴 왜? 재훈이 다가갔다. 아빠,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니? 수업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 돼. 나중에 집에서. 아빠가 의사였다는 것 알아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침묵. 어떻게 알았니? 인터넷에 다 있어요. 최민우 박사, 천재 심장외과 의사. 재훈아,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의사였다는 걸 숨기고 단순한 청소부인 척하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재훈아, 조용히 해. 여기는 병원이야. 아빠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서 설명할게. 제발. 싫어요. 지금 당장 말해주세요. 민우는 주변을 봤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좋아. 따라와. 병원 옥상. 민우와 재훈이 마주 섰다. 바람이 불었다. 이제 말해주세요. 전부 다. 재훈이 말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맞아. 나는 의사였어. 심장외과 전문의. 15년 전까지는 이 병원에서 일했어. 수술도 많이 했고 환자들도 많이 살렸어. 그런데 왜? 2009년에 의료사고가 있었어.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겼어. 기사에 나온 그 사건이요. 환자는 살았어. 완전히 회복했어. 하지만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 아빠의 실수였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 아니야. 내 실수가 아니었어. 그럼 왜 아빠가 책임을 진 거예요? 실수를 한 사람은 당시 전공의였어. 마취과 전공의. 그 친구는 아내가 암 투병 중이었고 아이가 셋이나 있었어. 만약 그 친구가 책임을 졌다면 병원에서 쫓겨났을 거야. 전공의 과정도 끝나지 못했을 거고 의사도 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아빠가 대신 나는 이미 경력도 있었고 아내도 없었으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보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바보지.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면허를 잃고 모든 걸 잃고. 그래도요? 그래도 그 친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좋은 의사가 됐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재훈은 침묵의 회진, 사일런트 라운드, 새벽 3시 30분, 서울중앙병원 7층 복도는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최민우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다. 58세의 그는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회색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있었다.
둥근 안경 너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복도 끝 수술실 입구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민우는 걸음을 멈추고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었다. 집도위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간호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구를 전달했다. 민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술 도구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정밀한 패턴을 그렸다. 절개, 지혈, 봉합. 갑자기 그는 자신의 손을 깨닫고 주먹을 쥐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양동이의 걸레를 헹구는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손가락은 유난히 길고 우아했다. 무정이에서 소리가 났다. 7층 청소 완료했으면 6층으로 내려와요. 민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새벽 5시, 민우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젊은 날의 그와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었다. 사진 속 민우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계란 후라이 2개, 김치찌개, 밥. 정성스럽게 상을 차린 후 안방 문을 두드렸다. 재훈아, 일어나야지. 8시 수업 있잖니.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네. 최재훈, 19세. 민우의 아들은 헝클어진 머리로 방에서 나왔다.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공부했니? 민우가 물었다. 네. 재훈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다. 해부학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고. 그냥 그래요. 침묵이 흘렀다. 재훈은 밥을 빠르게 먹었다. 민우는 천천히 먹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를 읽는 그의 얼굴이 잠깐 밝아졌다. 지금 먹고 있어. 30분 후에 역에서 보자. 그는 서둘러 밥을 마저 먹고 일어섰다. 재훈아. 민우가 불렀다. 네?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까? 네가 좋아하는 삼겹살. 아, 오늘 스터디 모임 있어요. 늦을 거예요. 아, 그래, 알겠다. 재훈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고 나왔다. 거울을 보며 옷에서 나는 미묘한 소독약 냄새를 확인하고는 향수를 뿌렸다. 조심히 다녀와. 네. 문이 닫혔다. 민우는 혼자 남았다. 재훈이 먹다 남긴 밥그릇을 바라봤다. 거의 다 먹었지만 김치찌개는 손도 대지 않았다. 민우는 천천히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오전 8시 서울의대 캠퍼스. 활기찬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해부학 강의실에서 재훈은 중간쯤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여자친구 박수진이 있었다. 수진은 예쁘고 세련됐다.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다. 어제 문제집 다 풀었어. 수진이 속삭였다. 아직 절반 정도. 재훈아, 이번 시험 정말 중요한 거 알지? 이거로 인턴 추천 결정된대. 알아, 열심히 하고 있어. 강단식 교수가 들어왔다.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 권위적인 분위기였다. 자, 다들 조용히. 오늘은 심혈관계 해부학 마지막 강의다. 이번 주 금요일 중간고사가 있으니 잘 들어라. 강의가 시작됐다. 복잡한 심장구조 다이어그램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심장의 관상동맥은 크게 좌관상동맥과 우관상동맥으로 나뉜다. 좌관상동맥은 다시 전화행지와 회선지로. 재훈은 필사적으로 노트에 받아 적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웠다. 다이어그램이 너무 복잡했다. 강의가 1시간 진행됐다. 자, 질문 있나?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김민석,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다. 교수님, LAD와 LCX의 분기점에서 발생하는 심근경색의 경우 수술적 접근은 어떻게? 좋은 질문이야, 민석군. 자네 아버지가 흉부외과 의사지? 네, 서울 성모병원 과장이십니다. 역시. 가정 환경이 중요해. 어려서부터 의학적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지. 교실 앞쪽 학생들이 웃었다.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점심시간 캠퍼스 카페테리아. 재훈과 수진, 그리고 몇몇 동기들이 앉아 있었다. 민석이 합류했다. 야, 너희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지 병원 견학 안 올래? 수술실도 구경시켜준대. 진짜? 와, 대박이네. 재훈이 너도 올래? 민석이 물었다. 아, 주말에 알바가 있어서. 알바? 무슨 알바? 과외, 고등학생 과외. 아, 그래? 힘들겠네. 나는 아버지가 용돈을 넉넉하게 주셔서 다행이야. 수진이 끼어들었다. 재훈이는 정말 성실해. 혼자 다 하잖아. 그래도 의대 다니면서 알바는 좀 공부에 지장 없어. 괜찮아. 관리하고 있어. 근데 재훈아, 내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라.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병원에서 일하셔. 의사야. 어느 병원? 서울중앙병원. 오, 거기 큰 병원인데. 무슨 과? 그냥 행정 쪽. 아, 예, 행정직이구나. 그래도 병원 직원이면 나중에 인턴할 때 도움 되겠네. 재훈은 대답하지 않고 음료수를 마셨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아빠라고 표시됐다. 재훈은 전화를 무시하고 껐다. 아버지한테서 온 거야. 수진이 속삭였다. 나중에 할게. 왜 안 받아? 급한 일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냥 챙기는 전화일 거야. 수진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병원. 민우가 복도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나갔다. 젊은 의사 2명이 대화하며 걸어왔다. 오늘 오후 수술 스케줄 확인했어. 관상동맥 우회술 2건이랑 판막 수술 하나. 강단식 교수님이 직접 집도하시나? 당연하지. 저 정도 케이스는 교수님 아니면 못해. 그들이 지나갔다. 민우는 잠시 멈춰서 그들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다른 청소부 김숙자가 다가왔다. 민우 씨, 점심 안 먹어요. 아, 네. 이거 끝내고 먹으려고요. 매번 늦게 먹네. 건강 챙겨야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민우 씨, 아들 의대생이라며. 자랑스럽겠어요. 네. 제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요. 무슨 소리예요. 혼자 키워서 의대까지 보냈는데 대단하죠. 민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근데 민우 씨, 왜 항상 수술실 앞에서 서성거려요? 몇 번 봤는데. 아, 그냥 청소하다가. 혹시 의사 되고 싶었어요? 아들이 의대 가서.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글쎄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일이나 열심히 하는 수밖에. 자, 점심이나 먹으러 가요. 먼저 가세요. 저는 7층 마저 하고 갈게요. 숙자가 떠났다. 민우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다. 저녁, 민우의 집. 민우와 재훈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많이 먹어.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지. 민우가 말했다. 네. 재훈은 먹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오늘 병원장님한테 칭찬받았어.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요? 덕분에 보너스도 조금 받았어. 이번 달은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돼. 재훈은 밥을 먹다가 멈췄다. 아빠. 응?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의대를 그만둔다면. 민우의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냥 만약에요. 재훈아, 무슨 일 있니?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빠는 믿어. 근데 만약에 제가 재능이 없다면요? 재능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어. 아빠는 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래, 아빠는 잘 모르지. 하지만 너를 믿어. 만약에 제가 실패하면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이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건 낭비가 아니야. 내 꿈을 위한 투자야. 저는 자신이 없어요. 민우가 테이블 너머로 재훈의 손을 잡았다.
재훈아, 들어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빠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 너를 혼자 키우면서 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 근데 너라는 이유가 있었어. 너를 보면서 버틸 수 있었어. 너도 그래. 힘들어도 버텨. 내 꿈이 거기 있잖아.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재훈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속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있었다. 사진 하나. 젊은 민우가 수술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옆에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 최민우라고 쓰인 명찰이 보였다. 또 다른 사진. 시상식. 민우가 트로피를 들고 있었다. 2008년 대한심장외과학회 우수 논문상, 신문기사 스크랩. 천재심장외과의 최민우 박사, 세계 최연소, 관상동맥 우회술 천례 달성. 민우는 사진들을 하나씩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마지막 서류. 의사면허 취소 통지서. 날짜 2009년 11월 3일. 민우는 그 서류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15년 전 병원 이사회실. 젊은 민우가 긴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맞은편에는 병원 이사들과 의료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최민우 박사. 2009년 10월 15일 환자 이정희 씨의 승모판막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물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는 완전히 회복했고. 하지만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4분간 의식을 잃었어요. 그것은 마취과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최 박사, 책임을 다른 괴에 떠넘기는 겁니까? 의사 한 명이 소리쳤다. 그게 아니라. 문이 열리고 젊은 의사가 들어왔다. 이준호 30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준호 전공해. 당신이 왜 여기에? 그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마취 약물 투여량을 잘못 계산해서. 준호야, 그만해. 민우가 급히 말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잘못인데. 내 책임이다. 내가 집도이였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위원장이 물었다. 제발, 선생님. 준호가 울먹였다. 민우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다. 자네 집사정 나도 안다. 부인 암투병 중이고 아이 셋 키워야 하잖아. 여기서 쫓겨나면 자네 인생 끝이야. 하지만 선생님은. 나는 괜찮아. 나는 버틸 수 있어. 최 박사, 분명히 하십시오. 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민우가 천천히 위원회를 향해 돌아섰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수술 전 마취과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절규했다. 그렇다면 최민우 박사, 당신의 의사 면허를 정지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민우는 눈을 떴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재훈이 돌아왔다. 민우는 서둘러 상자를 닫고 책장에 넣었다. 다녀왔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서 와, 밥 먹었니? 민우가 거실로 나가며 물었다. 학교에서 먹었어요. 재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재훈아, 잠깐만. 네? 혹시 공부하는데 어려운 거 없니? 없어요. 왜요? 아니, 그냥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길래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못 봤어요. 그래,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재훈아, 아빠가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아빠 피곤해요. 쉬어야 해요. 그래, 푹 쉬어라. 재훈이 방문을 닫았다. 민우는 닫힌 문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금요일 중간고사 날,
대형 강의실이 시험장으로 변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훈도 자리에 앉았다. 지난 일주일간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다. 강단식 교수가 시험지를 나눠줬다. 시간은 2시간. 시작. 재훈이 시험지를 펼쳤다. 시리요. 관상동맥의 주요 분지를 설명하고 각 분지가 담당하는 심근 영역을 표시하시오. 재훈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펜을 들었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다. 지난 일주일간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책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재훈은 시험지를 바라봤다. 문제들이 외계어처럼 보였다. 옆자리 민석은 빠르게 답을 적어나가고 있었다. 재훈은 어떻게든 첫 문제에 답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30분이 지났다. 재훈의 답안지는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시험이 끝났다. 시간 됐습니다. 펜 놓으세요. 재훈은 빈 답안지를 바라봤다. 절반 정도만 채워졌다. 그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 대화했다. 와, 진짜 어려웠다. LAD 문제는 자신 있는데 RCA 부분이 좀... 민석이 여유롭게 걸어 나왔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설명해 주신 거랑 똑같이 나왔어. 수진이 재훈을 발견했다. 재훈아, 어땠어? 괜찮았어. 재훈은 거짓으로 대답했다. 다행이다. 나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 민석이 다가왔다. 재훈아, 솔직히 말해봐. 잘 본 것 같아. 모르겠어.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어차피 이번 시험은 30%밖에 안 되잖아.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훈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혼자 난간에 기대어 섰다. 바람이 불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재훈아, 시험 잘 봤니?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게. 화이팅.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아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주저앉아 울었다. 문이 열리고 강단식 교수가 나왔다. 담배를 피우려다가 재훈을 발견했다. 최재훈. 재훈이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교수님, 무슨 일이야? 시험 때문에? 아니요. 솔직히 말해봐. 시험 어땠어? 잘 못 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네 답안지 내가 먼저 봤거든.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최재훈, 내가 솔직히 말해줄까? 네. 너는 의대에 맞지 않아.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능이 없어. 아니, 재능뿐만 아니라 환경도 안 맞아. 의대에서 성공하려면 2가지가 필요해. 타고난 능력과 가정 배경. 넌 둘 다 없어. 노력하면 안 될까요? 노력? 여기 애들 다 노력해. 근데 그 위에 재능과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야. 넌 혼자서 이길 수 없어. 침묵. 내가 조언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 의사가 전부는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상만으로는 안 돼. 현실을 봐. 강 교수가 담배를 피우며 멀리를 바라봤다. 내 아버지 뭐 하신대? 재훈은 망설였다. 병원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과? 청소 일을. 강 교수가 재훈을 봤다. 청소부? 네. 대단하네. 침묵.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야. 네가 여기서 버티려면 너무 많은 걸 희생해야.